자, 매주 이 시간에는 누구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민들 가까이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인천사회서비스원과 함께하는 연구 과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변에 보면요, 종합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곳곳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관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평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준이 일률적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지역에 맞는 평가 방식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또 방안이 있는지 오늘도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님 서윤정 연구위원님 모시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밝은 연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주로 네. 이게 좀 개선을 하고 좋아지는 방향에 대한 연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시설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필요로 이용하실 수 하는, 있는, 이용할 네.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 연구가 또 평가가 잘 나오면 시민들이 행복한 거니까 네, 그렇죠.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뭐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가가 먼저인지 운영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또 우리 박사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네. 어떤 게 먼저일까, 또 어떤 또 뭐 장단점이 있는가 다 좋은 말씀 해주시겠죠. 자, 뭐 네. 우선 일단 제가 네네. 작년에 진행했었던 그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직전에는 제가 몇 달 전이긴 하지만 이제 고독사라는 주제로 네, 이제 연구했던 네네.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조금 주제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그래도 내가 이런 기관을 내가 이용할 수 있겠구나, 뭐 이제 이런 네. 쉽게 말하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할 것 같아요. 작년에 진행했던 연구명이 이제 사회복지관 지역 특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라는 것을 진행을 네네.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인천 지역 복지관에 맞는 평가 항목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자체적인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평가 지표가 필요할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연구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여기에서의 사회복지관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을 말하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 뭐지? 알 듯 말 듯 좀 아리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천에는 1990년 인천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을 한 이후에 가장 최근에 문을 연 영종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총 이제 2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연구할 당시에는 이제 21개 대상으로 했었는데, 10개군 구별로 한 2개 내지 뭐 이렇게 있는 꼴이지만 인구 10만 명당으로 보시면 지금 화면에 네네. 나오는데, 이제 복지관 수를 비교해 봤을 때에는 지난해 1월 기준 0.69개로 전국에 이제 16개 시도 중에서는 좀 낮은 편에, 낮은 네, 편이네요. 11번째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식은 이제 이러한 이런 현상 속에서 또 실제로 복지관을 또 1개소 이상 추가 개소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는 쉽게 그런 예산들을 지원을 해 가지고 복지관이 생기는 것이 어렵다고 했을 때, 기존의 복지관이 어떻게 조금 더 기능을 쇄신하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네네. 부분들을 고민하는 여러 가지 단계 속에서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도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평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해보자면,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일단 그 사회복지관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이 있으며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인천시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기능을,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제 기능을 혁신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기능 혁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그런 계획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 공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제 사회복지관 재정립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네. 목표로 해서 이제 3대 추진 과제 그리고 7개 단위 과제를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정책 기반 구축에
계획의 내용으로 이제 인천형 평가지표를 개발하겠다라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 연구는 이제 당초에는 이제 그 복지관 협회에서 현장에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해주신 연구이긴 하지만 이제 시에서도 이런 계획 하에 이제 평가지표 개발하는 것이 시의 계획에도 포함이 되게 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들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네. 네, 제가 이제 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잠깐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지관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네. 3 그게 대 기능, 궁금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3대 기능을 주요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제공 기능과 사례 관리 기능, 그다음에 지역 사회 조직화, 이것을 이제 음. 크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이 서비스 제공 기능이라고 했을 때는 뭐 직관적으로 좀 쉬우실 것 같은데 이제 지역 사회 내의 주민들이 다양하게 인제 원하는 서비스를 이제 기획을 하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네. 제공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서비스란 뭐 여가 활동 관련 서비스일 수도 있고 생애 주기별 교육 서비스일 수도 있고 뭐 아동 네. 발달 관련 여러 가지 이제 언어, 미술, 음악, 감각 치료 같은 그런 뭐 치료적인 기능이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례 관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사회 안에 이제 취약계층들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런 취약계층 혹은 그런 취약계층이 이용해야 할 그러니까 이용해 원하는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대상자들을 사실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발굴하는 게 네. 쉽지가 네네.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대상자분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을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인제 욕구를 정확하게 사정을 함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네. 사례 관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세 번째로는 지역 조직화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 특별히 우리 사회에 이제 요런 것들이 문제가 있겠다. 이게 임대 아파트가 좀 많은 지역이라면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건데요. 네. 예, 고런 지역 사회 내의 문제를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이 안에 있는 지역들과 협력해서 해결할 수 음. 있도록 하는 그런 주민 어떤 조직을 지역해서 주민 조직을 만들고 그분들이 같이 지역 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활동들 하는 것을 지역 조직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네네. 뭐 캠페인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인식 변화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 고렇게 세 가지 주요한 기능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면서 네. 말씀하신 뭐 네. 서비스 제공 사례 관리, 네. 지역사회 조직화. 네네. 근데 아까 이 전국을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네. 인천이 뭐 2대 도시다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네. 안타깝게도 네. 지금 뭐 부산보다는 굉장히 네. 숫자가 네. 적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 복지 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평가가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게 인구 10만 명당 복지관 수 아까 그래프에서 나왔던 것처럼 보면은 네네. 예, 지금 특히 인천이 계속 지금 좀 인구가 늘고 있는 그런 네. 추세에 네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을 만들 때도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하고 또 음. 부지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복지 자원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네. 분명히 지금 표가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네네.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수치예요. 그래서 인제 이제 시에서는 또 노력을 하셔서 새로운 곳을 만들기도 하시고 또 네. 아니면 꼭 장소적으로 새로운 곳을 만들지 않더라도 인제 기존 복지관에서 좀 다른 그러니까 분소 같은 어떤 형태로. 예, 형태로라도 인제 쪼끔 시민들에게 쪼끔 더 이렇게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음. 곳으로 이제 직원들을 뭐 보내든가 아니면은 인제 IT 기술들을 활용해서라도 인제 고런 네. 부분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기능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제 고런 고민들 중에 하나로 또 제가 쪼끔 복지관에서 했던 다른 사업에 대한 소개를 쪼끔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예. 좀 아까 화면에서 나왔던 곳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요 다음 슬라이드에 예, 시에서 만들었던 계획 안에 보시면 지역 밀착형 신규 사업 발굴 추진이라는 것이 또 6번 과제에 포함이 되어 네네. 있었는데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인제 쪼끔 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밀착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에서 인제 예산을 지원해서 공모를 통해서 일부 복지관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 복지관들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8개 복지관에서 같이 하셨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이전에 이제 고독사 연구도 하고 했는데 이제 고립이나 은둔 이제 돌봄 관련된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좀 대두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고런 특화 찾아가는 복지 시범 특화 사업 이 사업명이고 이 내용이 지역 밀착형으로 인제 고립 가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인제 인천시에서 인제 관내 복지관 중에 8 개를 선정을 해서 각 복지관별로 인제 2,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네. 줬고요.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 세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밀착형 은둔 고립 가구 발굴 및 관계망 형성 사업이라고 해서 숨고 아지트라는 이름의 사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은둔 고립하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를 찾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이제 고런 사업들을 인제 참여시킨다는 것이 어렵지만 어떻게든 발굴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서 뭐 은둔 청년 5명, 고립 중장년 뭐 9명이 네. 발굴돼서 자조 모임이나 식생활이나 또 스스로 하는 DIY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그러니까 제공을 해 드렸던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인제 청년 대상으로는 특별히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을 하는 퀘렌시아 사업들을 했고 그리고 교회와 협업을 통해서 중장년 대상층들이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음. 공간을 또 만들기도 했고 이런 사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인제 세업 종합 사회복지관 말고도 뭐 부평에 위치한 갈산 종합사회복지관은 부평구 거주 중장년 고립 가구를 뭐 네. 남성 10 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과 마을을 잇는 길이다. 그래서 사잇길이라는 사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청천동 2 곳, 갈산동 2 곳 음. 이렇게 거점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쪼끔 전에 화면에서 인제 나왔었는데 이제 이런 8 개의 복지관에서 각각 은둔고립 그 1인 가구들을 이제 발굴하는 그런 발굴이 이제 요렇게 월별로 이렇게 네네. 됐다라는 것을 네네. 좀 예 알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인제 요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인제 참여했던 분들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인제 전반적으로 한 96점 정도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셨고 프로그램 내용 다양성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담당자의 전문성이라든가 시간 장소의 편리성 예 그다음에 또 맞춤형 지원 여부 뭐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봤을 때 많은 만족감을 느끼셨던 네네.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결론적으로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이 줄어들었고 음. 새로운 이웃들과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런 항목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사업들 고립감 해소나 사회적 관계망 형성하는 이런 사업들도 대표적으로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네네. 평가지표 개발 연구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사업들을 포함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복지관에서 얼마나 네.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예 평가하는 것도 또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요 사업 내용은 좀 고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고립 은둔하시는 분들만 참여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 네네. 또 넓게 생각하면 이제 이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주민들이 음. 실제로 이런 고립 은둔 대상자들을 인제 찾는 그런 역할을 네.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분들의 어떤 교육, 역량 강화 음. 이런 것들도 또 복지관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네네.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관심을 잘 갖지 못했다가 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은 다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 동네 뭐 돌봄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웃지기라든가 여러 이름들로 해서 아 오늘 이 우리 뭐 아랫집에 사시던 누가 뭐 안 보인 며칠 동안 안 보인다든가 계속 네네. 불이 꺼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편의점에서 뭐 알바하시는 분이 계속 음. 주기적으로 뭐를 사러 오시는데 안 나오신다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어 자세한 사항들을 실제로 발굴하는 역할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이 복지관에서 교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예예 네네.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도 알겠습니다. 하시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복지사회관에서 하는 일과 네. 또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네.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까지 네. 항목별로 네네. 해주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지역별로 뭐 인구 문제도 있고요. 네. 또는 뭐 빈부의 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종합복지관이 어느 지역은 좀 많이 있고 네. 예를 들자면 네네. 뭐 남동구는 많이 있는데 맞아요. 네. 중구 지역은 좀 네. 뭐 한두 개밖에 없고 네네. 동구 지역은 뭐 네. 그나마도 적고 뭐 이런 네. 그 지역의 편차 같은 것도 그쵸. 네. 고려를 하신 겁니까? 이런 거 다 조사하시고 연구하실 때? 이 평가지표 개발 연구 때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인제 지역 특화 지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종사자분들도 그런 지역의 인구 규모라든가 복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지표가 도입이 되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을 많이 네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인제 몇 개의 신규 지표를 이제 개발해서 제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내용이 지역 특화 이제 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인제 적용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는 지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는 뭐 인구 규모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 주변에 뭐 어떤 자원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고려해서 조사를 통해 고려를 해서 그것들을 네.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음. 보는 항목 중에 하나로 또 들어가게 된 거죠. 네네. 네. 어떤 그 규모의 네. 또 차이에서 오는 뭐 네. 피해 의식이라고 할까요? 네. 일종의? 네. 뭐 저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음. 사업을 진행할 때 원활할 수 있고 음. 저희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사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우리가 음. 혹시 감점의 대상이 되지 음. 않을까 이런 음. 또 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 종사자들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네네. 들어서 사실 시설의 뭐 쾌적성이라든가 편의성 같은 것들이 또 시설 네네. 영역의 지표로 있거든요. 근데 인제 뭐 임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연식이 오래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건물 자체가 인제 좀 그렇죠. 네네. 오래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뭐 기능 보강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별도로 정말 어떤 예산을 들여서 네. 시설을 바꾸지 않으면 지표상으로 좀 불리하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 해당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이 음. 아쉬우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인제 저희가 지역 특화에 대한 그 평가 지표 내용을 고민을 했을 때 그런 내용도 좀 고려는 얘기가 된 거죠?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네네. 많이 나왔었고 고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불이익 같은 네. 사례가 발견될까 봐 네. 나름 그분들은 또 열심히 일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네. 시설 네. 쾌적? 쾌적성? 네. 예예. 그런 거가 네. 굉장히 네. 나름대로 점수가 그렇죠. 감가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자 이제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이 종합복지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또 어떤 프로그램들 함께 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알 수가 있게 됐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연구를 하시면서 네. 앞으로 이 종합복지관의 어떤 역할의 변화에 대한 기능 혁신에 대한 네. 이런 연구도 함께 병행이 되신 건가요? 어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자 했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또 인제 쉽지 않았던 점은 이게 네네. 평가라는 게 제가 인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라는 건 저는 인제 거대한 배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이 네네. 배가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특히 거대한 배일수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게 방향은 잘 잡되 서서히 이렇게 방향을 틀지 않으면 그 또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올 수가 있고 네네. 왜냐하면 인제 기존의 기관들은 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평가 지표에 대비해서 인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 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미리 예고해서 지표를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해도 사전에 예고를 하고 또 몇 번의 수정이나 의견 조회를 거쳐서 이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매우 혁신적으로 갑자기 이 음. 지표를 확 바꾸는 것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용이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제 네네. 중간에 과도기적 기간을 둔다든가 아니면 많은 그 예고의 어떤 절차를 많이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네네. 한 부분들이어서 그런 것들 사이에서 조율을 하면서 연구를 네. 하고자 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네. 누구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종사자도 그렇고 이용자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전반적인 어떤 뭐 네. 평가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또 평가 항목에다 적용시킬 수 없는 네.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네.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인제 저희가 또 지역 자체 지표를 만든다고 해도 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지표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갈 수는 그렇죠.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지표 형식을 가져가기보다는 복지부의 지표를 기반으로 하되 거기에서 우리가 이미 다 달성한 것들은 쪼끔 기본은 달성했기 때문에 그건 인제 점수를 그냥 주는 지표로 놓고 이제 좀 네네. 더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신규로 넣어서 이제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중앙의 지침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네. 인천이라는 특성과 지역의 특성을 다 고려한 반영을 해서 할 수 네네. 있도록 하는 누구도 피해를 네네. 보지 않는. 네네. 근데 이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 것 같아요. 음. 이용자가 많아지면 네. 아무래도 좀 번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용자가 적으면 네. 아무래도 발전이 좀 더딜 것 같고 그런 생각은 제가 드네요. 네. 그래서 네. 인구가 많은 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여러 가지 각각 기관들별로 어려운 점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구가 네네. 많은 지역에 인제 위치한 기관들은 좀 그 나름대로의 또 고충이 있으실 수 있고 또 인구가 이제 빠져나가거나 없어지는 지역에 위치한 기관은 또 그 기관대로의 어려움이 있으실 네. 수 있고. 인구가 네. 많은 분들은 네. 서비스 지표에서 점수가 좀 박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음. 인구가 적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네. 어떤 계획이나 네. 기능이나 결과가 음. 이용자가 적음으로써 지표가 좀 덜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음.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인제 그 이용자를 만약에 프로그램 이용자라고 했을 때도 뭐 네.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인제 네네. 이렇게 특정한 그 N수를 정하고 인제 그분들 샘플링 대상으로 하니까. 네 하기 때문에 뭐 이용자가 많아서 그렇고 그런 부분은 최대한 없애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평가하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공정하게 같은 잣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되게 민감하신 부분들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의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최대한 쪼끔 공정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문제가 될 소지들은 없애는 방향으로 많이 네네. 노력을 해 알겠습니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네. 이용자라는 네. 마음으로 몇 가지 물어봤던 겁니다. 네네. 네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네. 연구원님과 함께 네. 이제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것인지 또 네. 왜 연구를 시작했는지 또 네. 구체적인 이제 연구 내용은 네. 이제 하나하나 좀 더 복잡하게 되겠지만 네. 전반적인 틀에서만 이제 말씀을 해 네.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해 주실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연구가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네네. 진행이 됐고 또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평가 지표에 대한 것들을 쪼끔 더 인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차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결국 우리가 누려야 할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요와 공급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 인천사회 서비스원이 좀 더 나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네. 연구를 하는 게 아닐까. 네. 저는 이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 싶고요. 좋은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많은 네. 누림을 함께 누릴 아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